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번외편으로 그 다큐멘터리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 일단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공항 새로운 길을 열다인데 이 부제가 1이 붙어 있죠. 예, 일단 번외편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다음 주가 강서랑 김포의 관계였는데 다큐멘터리 등장으로 한 주 미루고 공항과 마이스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계속 할게요. 일단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방송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마이스, 전시장, 컨벤션, 여행, 관광, 숙박, 쇼핑 이런 복합시설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러한 마이스가 이제 국가 관광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마이스의 성공한 지역들을 보니까 공항 접근성이 좋다. 공항하고 마이스 시설을 대체적으로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는데 다큐멘터리에서는 세 도시를 예로 들더라고요. 싱가포르는 이제 공항하고 마이스 시설 마리나베이인 듯 하더라고요. 마리나베이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 거기서 숙박, 쇼핑, 그다음 전시회 하고 남은 시간 이제 싱가포르 시내 관광, 화목원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을 이제 가더라. 그래서 방송 보면서 살짝 놀랐던 게요. 싱가포르이 도시 국가죠. 예. 전체 국가 면적이 도시가 아닌 전체 국가 면적이 서울시 한 1.2배 정도 된대요. 예, 되게 작죠? 인구 500만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근데 1년간 관광 총수입은 싱가포르이 우리나라 전체보다 높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굉장하죠? 예, 관광 수입이. 어쨌건 그 관광 수입의 근간이 마이스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도 프랑크푸르트나 이제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되게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으니까 공항하고 그쪽도 이제 전시장이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더 붙여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여행을 한다. 네, 장점.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역시 원래 이제 라스베가스는 마이스보다도 도박, 유흥, 여가, 휴식 뭐 이런 쪽에 더 특화된 도시죠. 이제 최근에는 CS 같은 전시, 마이스 시설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마이스 쪽을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의 수요도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게 방송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싱가포르, 뭐 프랑크푸르트, 라스베가스 등등의 해외 좋은 사례들을 소개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제 직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고요. 역시 이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코엑스 얘기를 하는데 다 좋대요. 코엑스. 호텔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스타필드 코엑스 있죠. 그런데 공항 접근성이 멀다. 왜 자꾸 마이스의 공항 접근성을 따지냐면은 일단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일하러 왔으니까 굳이 공항에서 멀리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항에서 가까울수록 좋다. 일하는 곳이니까 어찌됐건 간에 첫 번째 이유가 그건데 너무 멀다 코엑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저야 뭐 이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라는 영상을 만들고 있고 강서구민이기도 하고 강서구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라스베가스 상황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이런 해외에 좋은 케이스들을 참고해서 제일 괜찮은 마이스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전 마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곡 혹은 김포공항에 대한 이야기 좀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방송에 대한 결론은 이 라스베가스점 0 정도의 복합 리조트 짓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0 정도라. 별로 좀 저는 고구마 몇 개 좀 먹은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할게요. 결론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서울이 더 클까요? 영종도가 더 클까요? 그 다음에 콜스의 단점으로
접근성이 언급됐어요. 만약에 영종도에 마이스 시설이 있으면은 서울 접근성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영종도는. 꽤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굳이 마이스 시설 때문에 온 사람들이 서울을 안 가고 영종도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일단 큰 발제를 이렇게 놓고 디테일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방송 초반에 이제 코엑스 전시회에 참가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끝나고는 서울 관광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점은 서울이거든요. 인사동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들을 관광을 하면서 좋아요 이제 그런 코멘트를 땄던데 영종도에 마이스 시설이 있으면은 그 영종도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죠. 서울에 올 필요가 없게 돼요. 네.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인가? 그게 이제 서울 접근성까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영종도에만 있어야 될 이유, 전 이게 참 그런 게, 좀 도쿄를 예로 들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쿄를 가면은 이제 공항을 통해서 나리타 공항 혹은 하네다 공항을 통해 들어가게 되죠. 근데 나 도쿄 갈게요 하고 도쿄 여행 왔어요. 나리타 공항에만 머물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가면은 도쿄를 안 가고 좀 되게 거시기한 여행이 되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나리타 공항이 치바현의 나리타시라는 곳에 있어서 나리타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한국어로 이제 나리타시도 이런 관광적인 볼거리들이 많아요 하고 홍보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공항은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한 이동 수단이죠. 비행기 내려 잽싸게 이제 뭐 공항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그런 지역인데 거기다가 이제 리조트를 지으면 이런 리조트만 지으면은 뭐 카지노나 그런 시설들을 지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서울에 올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좀 놀다 가겠다 싶으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이스까지 결합이 됐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왜 영종도에 머물러 영종도에만 있어야 되고 왜 영종도에서 서울 접근성을 논하지 않고 왜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영종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는지 영종도 얘기하면 주구장창 결말에 그렇게 할당을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결론을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을 하겠다면은 첫 번째로 마이스 시설이 공항 가까워야 좋다라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종도에 이제 복합 리조트 시설하고 마이스를 짓는 게 공항의 접근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는 하는데 진짜 공항 접근성과 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싶으면은 마곡이 있죠. 예. 김포공항,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포공항도 다 쥐고 있죠. 예. 쥐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죠. 마곡나루역 공항철도. 무한속으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다 갈 수 있습니다. 뭐, 이 김포공항이야 뭐 공항철도뿐만이 아니라 5호선, 9호선으로 다 갈 수 있고 인천공항도 그렇고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에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때 마이스 회의가 영종도에 있다. 아 그럼 가지도 않은 영종도를 또 억지로 또 가야 돼요. 김포공항에서. 그럴 필요가 있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20분 접근성. 인천공항에서 지금 한 개통해도 그 완행 타면 40분 정도 걸리는데 정 그 20분에 목숨 걸고 싶으면은 서울역까지 가는 급행열차 중간에 마곡나루에 세우면 20분에 접근이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이스까지. 기가 막힌 접근성이죠. 인서울을 20분에 마이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 만약은 아니죠. 마곡 마이스도 지금 진행 중인 얘기니까. 마이스와 복합 시설의 연관성을 좀 찾아볼게요. 롤모델이 이제 싱가포르나 프랑크푸르트에 좀 비슷하게 되는데, 전시장, 공연장, 미술관, 공원, 호텔, 쇼핑, 박물관, 의료관광, 기업관광, 한중일, 대만, 비즈니스 셔틀공항, 국내선 공항,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그 외 서울시 관광지.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를 타고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관광지들이 YBD, GBD, CBD 3도시 무한승은 기본이고 종로, 여의도, 청계천, 남산, 명동, 강남, 홍대, 월드컵 경기장, 잠실야구장, 경복궁 웬만한 서울 주요 관광지들 다 환승 없이 갈 수 있어요. 마곡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곳들하고 지금 리조트 하나로 비교를 해서 리조트가 낫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다큐멘터리 결론은 리조트, 영종도에 리조트 짓고 있어요라고 지금 결론을 냈는데, 아니, 왜 이 좋은 시설들을 더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넓고, 접근성도 좋고, 이런 마곡을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엑스와 킨텍스, 만약에 마곡을 이야기를 하기 싫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9호선이 지금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이제 추진 중이어가지고 이게 되면은 인천공항에서 봉사까지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한 빨리 가봤자 1시간 20분, 10분 될 것 같은데 무한선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이런 쪽으로도 좀 장점을 살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결론은 영종도더라고요. 영종도를 마곡으로 치환했어야 싱가포르의 룰모델 그런 다양한 시내 관광, 화목원, 야경 다 누릴 수 있고 프랑크푸르트 보면 이제 뭐 1200년대 건물도 이제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쓰고 그러는데 우리도 경복궁이 있습니다. 5호선 타면 30분이면 가겠죠? 마곡까지? 마곡에서 광화문역까지 경복궁이 있고 뭐 창경궁도 있고 이런 서울시 자체로서의 관광지의 매력이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이목을 끌만한 요소들은 군데군데 있거든요. 예. 청계천도 그렇고 여튼 이 식으로 마곡으로 치환했을 때 이점이 훨씬 더 커요. 서울시 접근성, 인서울이니까 공항 접근성, 김포공항, 인천공항 다 가고 그 다음에 마곡 자체 시설, 뭐 스타필드 마곡, 롯데몰, 한국박물관, 서울 화목원, 또 이제 마이스부지에 들어서 있는 이제 호텔, 4성급 혹은 5성급 호텔 등등 지금도 이제 뭐 코트야드 호텔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곡을 만약에 결론이 마곡이었으면은 전자조건 앞에 라스베가스,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라는 그러한 좋은 케이스들을 효과적으로 대입을 할 수 있을 텐데 파이널 결론이 0 정도가 되니까 앞에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의 장점들이 상당히 희석돼 버리고 라스베가스의 카지노하고 수영장, 호텔이 장점이 남게 돼요. 0 정도에 들어서면 별로 참 썩 좋은 결론이 아니죠. 그리고 0 정도의 마이스가 생길 경우는 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합 리조트가 우리나라에 흔치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개방이 안 돼서 그 서울시 주요 5성 호텔급들은 아마 카지노 관광객들을 위한 카지노 시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 길이 없어서 확신은 못하지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큐멘터리 나왔던 싱가폴, 라스베가스, 프랑크푸르트가 있죠? 싱가포르하고 라스베가스는 한 가지 예상의 공통점이 있는데 안 추운 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싱가포르는 열대 지역이고 라스베가스는 사막지대이긴 한데 겨울에도 별로 안 추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리나베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라스베가스의 휘황찬란한 카지노, 호텔, 그런 수영장 이런 시설들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안 추워서 겨울에. 반면 우리나라 특히 서울하고 영종도까지 오면은 겨울에 이상 춥죠? 아주 추운 영하 10도 한겨울에 10도 15도까지 떨어지는 곳들이니까 수영장 지어봤자 겨울에 못 돌리죠. 좀 영종도 인천공항의 흑역사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부상 열차가 있어요. 자기부상 철도인지 열차인지. 지금 이게 인천공항 영종도를 순환하는데 지금 무료예요. 뭐 공항 갔다 심심하시면 타보시는 것도 좋은데 역 이름 중에 워터파크역이라고 있어요. 역 이름이에요, 이게. 자기부상철도 역 이름인데 실제로 가면 워터파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워터파크가 생길 예정이어서 역 이름이 워터파크 붙였는데 기획이 취소돼서 역 이름만 덩그러니 남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건 따뜻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추우니까 이 이점을 살려서
여름에는 수영, 겨울에는 스키라는 형태의 복합 리조트들이 많죠. 근데 이런 조건을 가져가려면은 강원도로 가야죠. 서울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또 다큐멘터리의 본질인 공항 접근성과 마이스가 영 아니게 되죠. 강원도로 가면. 그래서 과연 라스베가스가 롤모델이 맞나? 이미 기후력의 환경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점. 그다음에 두 번째, 라스베가스에 있는 공항의 관계는 인천공항과 영종도의 관계하고는 정반대예요. 사실 맞아 떨어지지 않는 사례거든요, 이게. 라스베가스 보면 맥케런 국제공항이 있어요. 네, 이게 라스베가스의 관문이에요. 미국의 관문이 아니라 라스베가스의 관문이에요. 미국의 관문은 JFK 국제공항이죠. 여기 있는. 근데 인천공항은 한국의 관문이에요. 오히려 김포공항이 서울의 관문이 되죠. 라스베가스, 서울. 지역공항의 성격이 되게 커요. 맥케런 국제공항은. 그리고 맥케런 국제공항은 인천공항보다도 김포공항하고 굉장히 좀 닮은 꼴 공항이에요. 뭐가 닮았냐? 맥케런 국제공항이니까 국제선 노선을 취항을 하겠죠? 근데 맥케런 공항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갈 수 있는 국제선 노선들은 멕시코, 캐나다, 영국, 한국, 중국, 다섯 나라예요.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 아이고, 중국, 대만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미국과 우리나라 국내선을 위주로 돌리는 공항들이 메케론 공항과 김포공항이에요. 예. 즉 기본공항은 국제선 기능은 있지만 메인이 국내선 공항이거든요. 메케론 공항 자체가. 그러면은 인천공항하고 이 메케론 공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JFK 정도라면 모를까. 오히려 김포공항하고 비교하는 게 맞아요. 라스베가스의 상황은. 그래서 예시가 잘못됐죠. 네. 다음에 서해바다가 좋아봤자 물론 이제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바다가 서해바다니까 바다 구경하러 가긴 하는데 요즘같이 더운 피사철 시작되면 보통은 동해나 남해로 가죠. 물론 뭐 서해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안면도도 있고 목포, 그 군산 등등 있는데 보통은 뭐 경포대라든지 이제 동해 바다가 예쁘다고 더 예쁘고 더 잘 쳐주죠. 내국인들도.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송도, 청로의 관계. 명색이 송도 국제도시예요. 송도 국제도시인데 아이스 시설을 공항에 가까운 데다 인천공항 가까운 데다 놓고 싶으면은 영종도가 아닌 송도에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송도에도 마이스 계획이 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송도에 마이스를 짓고 영종도에도 마이스를 짓면 완전 이건 충돌하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송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지역 주민도 아니고 큰 관심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튼 국제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인천에 지금 송도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있는데 영종도는 하늘도시라 그러죠, 보통. 예. 여기에 굳이 마이스에서 국제도시 같은 그런 뉘앙스를 또 영종도까지 주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도 있고 대한민국에 오는 외국인의 절반은 일본인, 중국인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제가 봤는데 거의 한 50에서 60%예요. 중국인과 일본인의 비중이.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서울에만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서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예로 들면은 도쿄 우리가 똑같이 이게 서울과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라고 그러는데 도쿄는 수도권 인구가 4천만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서울이겠고 그러면 아무래도 나리타 인천 노선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김포羽田노선도 굉장히 이쪽은 많이 진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김포羽田노선은 거의 뭐 뭐 비수기 성수기 상관없이 탑승률이 거의 90%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에 났는데 여튼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마이스가 국제적인 전시장 같은 걸 하면 이제 이 비아시아권의 외국인들을 많이 한국을 방문하겠지만 중국인, 일본인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 관점에서. 그러면은 역시 인천공항만한 아니 인천공항이 아니라 마곡마이스만한 곳이 없어요. 김포공항만한 곳이 없고 영종도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영종도에 무슨 국제 되게 큰 규모의 전시를 하는데
중국인, 일본인들은 김포공항까지 가서 서울로 안 들어오고 거기서 영종도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대가 안 맞거나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이거를 영종도에 한다는 걸 고려해서 처음부터 나리타임을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좀 서울에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종도에 시설이 있으면 동선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다큐멘터리에서 굳이 라스베가스를 얘기한 게 리조트라는 공통점 때문에 라스베가스의 영종도를 좀 찍은 것 같은데 맞지 않는 예시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제외하면은 프랑크푸르트나 싱가포르를 롤모델로 할 경우는 영종도보다도 마곡이 훨씬 더 최적의 입지와 조건과 유사성을 보이는데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통에 좀 다큐멘터리를 좀 제대로 좀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예. 왜 굳이 영종도였을까? 영종도를 지금 마이스로 키우겠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 방송상의 입장으로서는 복합 리조트라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라스베가스는 사막에 그냥 도박하라고 만든 도시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도시 도박 유흥을 즐기는 인구가 좀 감소 추세더라고요. 방송에도 이제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방문객 추이. 근데 그러한 좀 그래서 플랜 B 같은 성격으로 이제 마이스 쪽을 키우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이게 좀 우리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진 않죠. 도박 도시에서 도박하는 인구가 주니까 마이스를 키우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저는 참 싱가포르를 보면 굉장히 좀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방송에서 나온 싱가포르의 마이스 관련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서 싱가포르나 프랑크푸르트를 예로 들면 영 정도는 영 아닌데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 되게 이 좀 잘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마이스와 공항 접근성을 논하려면은 공항과 도심 접근성을 같이 논해야 돼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프랑크푸르트도 그렇고 이게 되니까 심지어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이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건데 인천공항이 서울 접근성이 좋냐?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거리에.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 김포공항의 접근성이 월등히 좋거든요. 그러면은 김포 옆에 뭐가 있냐? 마곡 있냐? 마곡 있다. 이 내용이 나왔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지금 다큐멘터리가 발제한 의제를 풀어나가는 정상적인 루트가 되는데 마곡이 나와야 안 나왔죠. 그래서 내용이 좀 산으로 가버렸죠. 영종도로 마이스를 밀어주는 바람에. 그래서 다큐멘터리 잘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국 KBS가 만든 거라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진짜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저도 이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보기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마이스라는 개념하고 싱가포르에 성공시킨 그 마이스라는 롤모델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이야기는 이제 이번은 번외편이고 다음에 정식 일곱 번째 이야기 되겠죠? 예, 여기는 이 방송에서 제가 보고 느꼈던 마이스 시설에 대한 발전상을 마곡에 대입시키면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게 좋을까라는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영종도를 하는 바람에 내용이 꼬인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쉽게 해서 저만의 좀 다큐멘터리라고 할까요? 예. 싱가포르, 특히 싱가포르에 대한 되게 좀 내용들이 인상 깊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하고 SH, 그다음 한국공항공사도 약간 좀 비슷한 컨셉으로 김포공항을 좀 확장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공항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항 특별편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골프장 72홀짜리 골프장도 지금 이제 부분 개장이 올해 말에 시작될 예정이더라고요. 예. 그럼 또 시작해서 박물관 또 내년에 이제 개관 예정이고 이 외에도 뭐 상업시설, 컨벤션 같은 유해부지를 통해서 많이 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마곡에 마이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장기적으로 이 마이스 시설을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쪽을 좀 보면 리모델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